네, 안녕하세요. 자,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일신바이오에 있어서 좀 질문을 이렇게 주시는데, 일단 일신바이오,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소액으로 매매를, 이렇게 단기적인, 그런 매매를 하고 있었는데,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인 위치에서만 잡아서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되겠지만 특히 뭐 삼성바이오에 대해서 아무래도 확인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삼성바이오보다는 일신바이오에 대해서 그 위치라든지 역시 그런 쪽으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저는 더 좋아 보인다라고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삼성바이오가 상승하는 것도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삼성바이오가 하락하는 것보다 상승하는 게 좋지만 무조건 삼성바이오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일신바이오가 따라 올라간다. 예전에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긴 했지만 좀 개별적으로 보는 것도 좀 괜찮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대부분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뿐이지만 일신바이오에 대한 개인적인 부분, 개별적인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좀 정리를 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시장에 대한 부분이죠.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게 이 위치가 저점이냐 이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장기평선에 대한 부분, 자 120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빠진 적은 처음이죠. 그럼 이 과거의 모습으로 이평선을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최저점에 대한 부분, 자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액면분할은 그러니까 액분을 하고 급등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과연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느냐? 지금 이 패턴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어 글쎄요.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상승은 충분히 보일 수 있다. 그냥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이 위치가 좀 제가 이제 액분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액분에 있었을 때 이 차트의 이 형상과 이 수급에 대한 형상을 봤을 때 지금 위치도 충분히 좋은 자리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이 정고점에 대한 이런 부분, 자 이런 것 신경을 쓸 필요가 있고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기술적 분석이 의미가 없다, 재료를 보고 한다라고 하지만 대부분 자리를 잡을 때 기술적 분석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어, 이러한 개인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외인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꼬리를 달았던 모양, 생기는 모양도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술적 분석을 안 한다 하지만 차트의 흐름을 보면 대부분 기술적인 이 차트의 흐름대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왜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고 왜 눌리는지를 잘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차트에 대한 기술적 분석의 움직임이 아니다. 맞다. 이걸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경우는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깨지면 아마 다음 자리를 어디를 잡아야 될지 아마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현재 위치에서 좀 안 좋은 내용이죠. 일단 말씀을 드려보면 이 자리가 깨진다라고 하면 이 1,000원이 깨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자리는 이 자리예요. 자, 시장에 대한 하락, 그러니까 시장이 뭐 급락이 나오던 그걸 떠나서 일단 종목별로 보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 캔들이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이 자리가. 여기하고 이런 모습이 전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도 그렇지만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이 800원과 900원에 대한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시장이 급락이 나오더라도 일단 지지해야 하는, 지금 급락이지 않습니까? 급락을 하고 있는데도 개인들이 흔하게 보고 있는 이 정고점에 대한 부분에서 반등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제가 큰 손이다 세력이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 좀 깨면 더 좋죠.
예,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리를 깨는 게 사실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최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리를 깨는 게 좋다. 그리고 나서 다음 자리라든지 어디를 모아간다든지, 예, 그런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월봉상 왜 여기에 꼬리가 생겼는지는 다 아시는 자리이다라는 것을, 예,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봉상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상에서도 보면 일단 패턴에 대한 부분, 자, 엄청난 상승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꼭 지지를 해야 되거나 꼭 돌파를 해줘야 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으로 본다라고 하면, 자, 이런 차트의 흐름, 아까 월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큰 손이 나갔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이게. 근데 모든 종목이 그래요. 모든 종목이 다 큰 손이 나갔다라고 하지만 다시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종목은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왜? 지금 예를 들면 일신바이오가 여기에서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빠졌을 때는 큰 손이 나갔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빠졌을 때 작업이 끝났다. 올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추세에 대한 모든 것을 봤을 때는 끝났다. 하지만 어느 자리에서 또 시간이 문제이지 또 들어 올릴 수 있다. 종목은 어떤 종목이든, 예, 큰 손이 이용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수급, 그러니까 큰 손이 세력이 아니어도 개인의 수급만 붙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자리, 그런 자리를 찾아내는 게 가장, 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주봉에서도 저도 제가 봤을 때 아까 월봉에서 말씀드린, 지금 위치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월봉에서 말씀드렸던 이 정고점에 대한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주봉에서도 이렇게 봐도 제가 월봉에서 말씀드렸던 그 자리 비슷해요. 예,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에 있어서는 이제 호재와 이제 재료에 대한 생각이 좀 강하시다라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모아도 되겠죠. 뭐 얼마까지 빠져든 호재가 있고 재료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죠. 이 호재가 얼마짜리 호재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호재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시는 분들은, 왜 그러냐면 호재나 재료에 대해서 최대 주주들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은 여기에서 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어떤 재료가 어떻게 있는지 알고 언제 올릴지 안다 라고 하면 뭐 어디서 사도 상관이 없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호재나 재료에 대해서 저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차트의 흐름과 거래량을 봤을 때, 예, 좀 최대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저는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그 재료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러면 어디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최대한 저점이 어디일까,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자리가 깨지는 게 차라리 좋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리가 깨지는 것이 이 종목으로서는 좋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 반등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나 보는 자리에서 조금만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예, 수급이 붙겠죠.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차트 분석을 하지만 제가 저 혼자만 볼 수 있는 자리를 고집을 해서 여기는 나만 보는 자리야, 이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오히려 못하는 거예요. 누구나 보는 자리를 잘 찾아내는 사람이 차트 분석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나 혼자 난 여기 볼 수 있는데 이게 나만 보는 건데 이게 잘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의미 없어요. 오히려 거기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만 보는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이 자리면 개인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가 밀렸을 때 여기가 이 자리에 밀리면 세력이라든지 큰 손이 어디에서 들어올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판단을 해야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박스를 제가 이렇게 좀 그리면서 이 라인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일신바이오가 가장 좋은 저점 자리다.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은 저를 욕을 하시겠지만
지금 이런 자리는 일부러 깨는 게 전 좋다라고 봐요. 일부러. 그리고 일신바이오라는 이 종목 자체가 문제 없다. 이건 당연히 모아가야죠. 근데 지금 어떤 종목이든 최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종목의 분석에는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일신바이오는 지금 최악의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켜주고 왜 이 자리에서 꼬리가 나왔는지 시장하고 상관없이 시장이 좋았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모습이 충분히 나온다. 우리가 시장이 급등하고 있는 증시가 급등하면서도 전 고점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치가 나쁘지 않다. 하지만 이 자리 깨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음 자리, 다음 자리, 다음 자리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다. 그리고 아까 시장에 대해서도 제가 뭐 인버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올라오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예, 그 부분 꼭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이다 하더라도 조심해서 매매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분산을 좀 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이제 외인의 수급도 분명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인의 수급도 지금 1,400원, 자 1,500원 밑에죠. 이 밑에서 조금씩 매도도 나오긴 하지만 예, 매수 매도가 이런 모습. 그리고 가장 심하게 떨어졌던 이런 위치에서 매도가 심했었지만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예, 그래도 중간중간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모아 가시더라도 뭐 외인의 이런 모습처럼 뭐 조금씩 이렇게 모아 가시는 것. 뭐 일신바이오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현재 위치. 그러니까 지금은 종목 선택이라기보다도 현찰이죠. 그러니까 현금이 얼마가 있냐가 이제 가장 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금이 좀 있다라고 하시면 지금 위치도 나쁘지 않고 밑에도 나쁘지 않고 그 밑에는 더 좋죠. 이렇게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신바이오 지금 위치는 아 이런 위치구나. 예,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위치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